은퇴하면 좀 쉬고 싶었죠. 아침에 눈 뜨면 여유롭게 커피도 한잔하고 시간 날 때마다 여행도 다니고 그런 삶을 꿈꿨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이 아니라 돈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63세의 박모 씨는 요즘 새벽 6시면 일어나 책상 앞에 앉습니다. 하는 일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 30년 넘게 사무직으로 일했던 박 씨가 왜 갑자기 요양보호사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노후는 준비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걸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은퇴 후에도 다시 시작하는 60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입니다. 안정적인 수입,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선택하는 길이죠. 그렇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고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해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이 현실적인 노후 전략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본론 왜 60대들은 요양보호사를 선택할까? 1. 60대의 재취업 시장 생각보다 훨씬 좁다.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 60을 넘긴 사람들에게 시장은 그리 친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 출신이거나 사무직 중심으로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들은 단순 서비스직조차 너무 과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탈락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요양보호사는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 인력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교육비 보조부터 취업 연계까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실제 사례 1. 삼성 다니다가 요양보호사 됐어요. 박성호 63세 전 대기업 사원. 박성호 씨는 삼성에서 30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억대 연봉도 받아봤고 퇴직금도 남들보다 넉넉히 받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연금이랑 퇴직금으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가족 중 한 명이 아프면서 병원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때 박 씨가 눈여겨본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평소 부모님을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관심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박 씨는 하루 5시간, 주 5일 어르신 댁을 방문해 간단한 도움을 드리고 월 12만 14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날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노후가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실제 사례, 이 남편 없이도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 윤정애 66세 기초생활수급 직전에서 반전. 윤정애 씨는 62세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아이들도 독립했고 기대할 수 있는 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합쳐 약 70만 원. 하루 3끼도 고민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죠.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나 싶고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못 지킨다는 거죠. 윤 씨는 지역 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등록하고 자격증 취득 후 근처 요양원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월 130만 원가량의 수입으로 생계를 자립하며 살아갑니다. 몸은 분명 예전보다 피곤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자신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실제 사례 3. 건강할 때까진 사람 곁에 있고 싶어서요. 조남숙 68세 전직 간호조무사. 조남숙 씨는 은퇴 전엔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60대 중반 이후로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병원 근무는 그만뒀고 대신 선택한 것이 바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완전히 쉬면 금방 늙을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 곁에 있는 일이 좋고 익숙한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제겐 맞았어요. 조 씨는 현재 재가요양 서비스 기관에 등록되어 주 3회 정도 근무 중입니다. 하루 일당 6만 원 선으로 한 달 평균
7,08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생깁니다.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제 생활에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결론 노후, 쉴 권리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힘은 더 중요하다. 요양보호사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력도 필요하고 감정 노동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한편으론 은퇴 후의 현실적인 선택지 중 가장 지속 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회복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즘은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교육과정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60대라고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두 번째 커리어를 준비하기 가장 현실적인 시점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 팁.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교육과정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 비용 평균 약 4,050만 원 수준 지자체에 따라 무료 지원 가능. 시험연 사회 정기 시험 필기실기 구성. 취업처 재가요양기관, 요양원, 실버타운, 복지시설 등 다양.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쉬고 싶은 마음과 함께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감각도 지키고 싶다면 요양보호사라는 길은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삶이 채워졌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의 60대를 말해주는 문장이 아닐까요? 60대 요양보호사로 다시 시작합니다. 시니어 세대의 재취업 전략으로 떠오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1. 은퇴 후 제2의 경제활동이 필요한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에 이릅니다. 그러나 법정 정년은 대부분 60세, 길어야 62세입니다. 이는 최소 20년 이상의 은퇴 후 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기존 자산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년기 가계의 월 평균 필요생활비는 약 220만 원, 실제 수입은 약 135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달 80만 원 이상의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노후형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최근 60대 이상 중장년층 사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주목받는 이유. 고령사회에 따른 지속적인 수요. 한국은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요양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표적인 실버 돌봄 직종으로 고령 인구가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안정적인 직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직업은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후의 안정적인 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은 총 240시간 이론, 실기 실습으로 구성되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육기관 및 시험장이 운영되고 있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이나 유통업계 재취업보다 나이에 따른 차별이 적고 일자리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절차. 항목 상세 내용. 자격 요건만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 교육과정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총 240시간. 교육비용 약 4,060만 원 지자체, 보조시 전액 또는 일부 무료 가능. 시험 방식연 사회실시 필기 다지선다, 실기시험. 합격 기준 필기 60점 이상, 실기 60점 이상. 취업처 재가요양기관,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실버타운 등. 수입 범위월 평균 80만 150만 원 수준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 특히 지역복지관,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고령자 대상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 특성.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업입니다. 정규직보다 탄력 근무제 위주로 일할 수 있음 주 23회, 반일 근무 등 가능. 중증 환자보다는 일상생활 보조 중심의 케어가 많아 체력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지역 밀착형 일자리가 많아 출퇴근 거리가 짧음. 대면 중심의 서비스 직군으로 정서적 교감이 큰 의미를 가짐. 특히 혼자 사는 6070대 여성의 경우 안정적인 일거리와 정서적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로 평가받습니다. 5. 전문가가 권하는 요양보호사 활용 전략.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단순히 수입 창출 수단이 아니라 노후 생애 설계 전략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소득 보조 목적의 파트타임 활용.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주 23일 근무를 설정하면 부담을 줄이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 월 80만 원의 수입만으로도 생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건강 유지 및 사회 참여의 수단. 퇴직 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것은 생활 리듬과 인간관계입니다. 요양보호사 활동을 통해 일정한 출근과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면 우울감 예방 및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돌봄 노하우를 내 삶에 적용. 요양보호사 교육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돌봄 교육의 성격도 강합니다. 특히 부모 부양이나 배우자의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노후 자립성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6. 요양보호사 활동의 유의사항. 물론 요양보호사가 항상 편한 일만은 아닙니다. 아래 요소는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 소진 감정 노동을 막기 위한 자기관리 필요. 간단한 신체활동 이동 보조, 식사 보조 등을 수반하므로 일정한 체력 유지 필수. 보호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능력 필요. 치매, 중풍 등 인지장애 환자 대상 돌봄에 대한 이해력 요구. 전문가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23시간 가벼운 재가요양 근무부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적응하면 탈진 없이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양보호사는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적 수단.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활동을 설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이러한 맥락에서 노후의 생계 보조 수단, 정서 안정 수단, 사회 참여의 플랫폼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선택지입니다. 현실적으로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자존감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직종은 많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그 중에서도 공공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몇 안 되는 유의미한 대안입니다. 전문가 팁 요약. 지금 준비하면 34개월 내 자격 취득 가능. 지역 내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꼭 확인할 것. 처음부터 장시간 근무보다 단기 파트타임 중심으로 시작. 자격 취득 후에도 꾸준한 사례 교육,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 60세 이후의 인생이 더 길어질 겁니다. 그 길을 어떤 마음과 어떤 수단으로 걸을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의 불안을 자격과 활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